자, 문제집 221페이지를 보죠. 문제 15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등교는 다음 판단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기억. 자, 한 필의 토지 일부 요역지 줄쳐놓으세요. 요역지에 대해서는 어때요? 자, 요역지라는 것은 범위가 전부죠. 자, 일부에 대해서 요역지로 하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신청을 수리할 수 없죠. 각하가 해야죠. 자,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해야 되고 성역지는 전부 일부에 대해서 됩니다. 수리하였다. 이건 판단 잘못한 거네요. 자, 니은이에요. 자, 일부 지분만에 관한 보존 등기는 신청을 각하였다. 이건 잘한 거죠.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니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보상신이라고 암기를 한번 해라고 그랬어요. 자,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죠. 자, 요것들은 자기 X가 돼.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부 지분에 대해서 신청했으니까 각하 사유가 되었다. 요거는 잘한 거네요. 그래서 니은은 O. 자, 이것에 대해서 이미 완료된 등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등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하였다. 자,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자, 우리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법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이거는 조심해야죠.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직권이 아니라 명령 등기가 되겠죠. 이거는 이것은 X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몇 번이 있어요. 자, 리얼이 있나요? 리얼이 있네요. 리얼에 대해서 이 신청에 따라서 관할지방법원이 말소 등기 기록 명령을 하자. 자,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이해관계이 발생했대. 이해관계이 있으면 함부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했네요. 그래서 리얼은 X가 돼. 그러면 자, 15번의 정답은 몇 번? 자, 니은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과 관련돼서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요. 성역지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라는 거. 니은과 관련돼서는 전원, 보상신 요거 기억해 두고 자기 일부 이거 안 됩니다.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뜻이 들어갔다 해서 다 명령으로 가면 직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의가 있다는 명령, 요게 포인트가 돼. 법원의 명령 등기에 의한다라는 거. 문제 15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은 전자신청과 관련된 거죠. 전자신청. 자,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특히 사용자 등록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사용자 등록.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으로 묶인 것. 기억에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당사자나 자격자 대리인 즉 변호사 법무사다. 맞네요. 니은의 사용자 등록은 주소지나 사용자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 할 수 있다. 전사나 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죠. 자, 이것의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한은 10년이 아닙니다.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는 3년이야. 그래서 사용자 3년 기억해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X가 되네. 자, 리얼의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고 미연과 관련돼서 사용자 등록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함으로써 사용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는 등기소에 우선 출석해야 돼.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반드시 직접 출석. 맞네요.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 접동그라미, 접시,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10일 이내에. 그래서 이 비역과 관련돼서는 또 틀렸네. 3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10일 X 접시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유효기한 만료일 10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유효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전부터가 아니라 3월 전까지죠. 3월 전부터예요. 그러면 10월은 10월 3으로 고쳐놔야 되겠네. 그러면 틀린 거 비읍, 디귿, 비읍, 시읒.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5번.
자, 문제 17번 뭐예요? 전자신청에 관련된 문제네. 전자신청. 또 전자신청과 관련된 거. 자, 16번은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에서 사용자 등록과 관련된 거고, 우리 문제 16번은, 문제 17번은 전자신청에 관련된 거.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1번의 사용자 등록은 사용자 등록을 한 대한민국 국민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번에 법인 할 수 있죠. 비법인 틀렸네요. 외국인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법인과 관련돼서는 자,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고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이에요. 그러면 요거 17번의 정답은 2번이 오리지널로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3번의 자격자 대리인, 즉 변호사 법무사를 말함. 그래서 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법무사 합동법인을 포함해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정부 정보증 자기 집구석에 있는 게 있어요. 법인 등기부 정보와 부동산 등기부 정보는 표시만 하고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5번의 자격자 대리인인 경우 일정한 서면에 대해서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 스캐닝하여送신 가능하다. 그래서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럼 비법인은 전자신청이 안 되면 반문 신청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전자신청의 대리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대리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냐?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누군데요? 변호사, 법무사만 대리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17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을 보죠. 문제 18번도 전자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러면 1번의 전자신청은 전자신청 등기소에 하나여 할 수 있는 바. 현재는 전국 모든 등기소에 전자신청 등기소로 지정되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외국인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역시 2번이 틀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비법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줘야죠. 그러면 18번의 정답도 역시 2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사용자 등록 문제 16번, 문제 17번, 문제 18번 특히 이 세 문제와 관련돼서 마무리 정리하고 딱 들어가셔야 돼요. 자, 문제 19번입니다. 자, 촉탁등기네요. 촉탁등기. 자, 촉탁등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첫 번째 강공서가 해주는 게 촉탁등기다. 단 각종의 공사들도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다. 두 번째, 자,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다. 세 번째, 자, 전자촉탁도 가능합니다. 전자촉탁도 가능함으로써 자, 출석주의가 면제가 되죠. 출석주의와 관련돼서는 부동산 등기법 29조 4호예요. 4호가 적용 배제된다. 그러면 촉탁 등기의 원리들입니다. 그러면 문제 19번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틀린 것은 관공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자,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요거와 관련돼서는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라서 요거는 1번이 응용이 됐네요. 자, 이번에 관공서 촉탁에 의하지 않고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도 이를 수리해야 된다.
이 관공서 촉탁 등기는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합니다. 당사자 신청을 준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공동 신청도 있고 단독 신청도 있거든. 그래서 공동 신청에 의할 수 있다. 3번은 등기원은 보정명령 없이 곧바로 이를 각하해야 되며 각하된 등기 사건에 대하여 시군구의 전자촉탁 담당 공무원은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전자촉탁할 수 있다.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3번 지문이네요. 자, 관공서 등기를 촉탁한 경우라도 등기부 대장상 부동산 표시 조심해야 돼요.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아니에요. 수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거든. 상호 이원화됨으로써 일치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4번이 자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겠네. 4번은 X가 되네요. 정답은 19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한, 다른 정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전자촉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줄 거 19번의 1번 지문, 2번 지문, 4번 지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잡아둬야 돼. 그러면 1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이에요. 등기원의 직권 등기는 모두 몇 개인가? 직권 등기. A번에 대직권 뜻이 들어갔네요. 대직권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입니다. 직권 등기가 돼요. 여기에서 이제 뜻이 들어가서 이제 조심할 거는 이걸 조심해야죠. 자, 계약상 공유분의 뜻의 등기. 이건 뜻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계약이 포인트예요. 그럼 계약은 누구에 정해요? 동주민이 정하죠. 동대표가 가지고 가서 이거는 계약상 공유분의 뜻의 등기는 단독 신청이 됩니다. 단독으로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가 붙었네요. 조금 전에 뵀듯이 이거는 명령 등기가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뜻은 다 직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B번의 성역지, 등기교류의 지역권 등기할 때의 성역지는 신청에서 이루어지죠. 요역지는 기브앤 테이크니까 요역지는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B번과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요역지, 성역지는 신청이고 요역지는 직권으로 요직, 그래서 요역지 하면 직권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어. 그러면 요 길 하나 내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길을 줬으니까 테이크를 해야죠. 등기는 여기서 이루어져. 성역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알아서 등기를 해줘요. 그래서 요직 이렇게 돼야 돼요. 자, 10번의 추가 공동담보의 경우 담보 목적이란 뜻 좋아요. 뜻 좋았어요. 직권 등기로 이루어지네. 자, D번과 관련돼서 미등기 부동산 줄쳐놓으세요. 소유권 처분 제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죠. D번은 이미 봤던 지문이 되네요. 자, 등기원의 가호로 그러니까 등기원이 잘못으로 했기 때문에 직권 경정 등기가 발생하네. 직권. 자, 한매에 의한은 자, 한매에 의한은 이렇게 잘라보죠. 한매는 애하 관결권이야. 일종의 행성권이고요. 애에 의한이 뭐냐? 이게 일종의 행사죠. 아마 한매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했다. 등기관이 행사하게 되면 자, 직권 말소시켜버려요. 그래서 행직, 애에 의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애하 관결권, 행성권, 행직. 여기 나왔네요. 요직, 행직, 행직. 자,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A, B, C, D, E, F 모두가 되네요. 그래서 6개 자주 출제되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조심할 것 D, 그 다음에 F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다뤄놓으세요. 그래서 직권 등기 몇 개? 6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답은 몇 번?
모두 정답이 되네. 그래서 5번 6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이 되겠네요. 21번. 다음 중 잘못 연결된 경우. 자, 기억 가등기 가점 명령 정보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기억. 자, 기억과 관련돼서 가등기 가점 명령 정보원. 이거는 명령 등기가 아니라 가등기 가점 명령 정보원.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갈 수 있어. 이거는 법원에 촉탁위한 등기가 아니라 기억은 단독 신청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기억은 틀렸네요. 자, 요역지 그러니까 요직. 자, 이것에 이 신청이 붙었죠. 법원의 명령 등기. 자, 리얼과 관련돼서 가처분권자의 본안 소송 성소 시, 자, 성소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이 아닙니다. 요거는 무슨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직권에 의한 등기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비읍에 가처분권자의 본안 소송 성소 시 가처분 이외의 제3치력자의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단독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리얼은 틀렸고 위험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러면 리얼 찾아냈네요. 자, 비읍의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 등기,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죠.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 대지권 뜻이 들어가면 신청이 아니라 직권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시옷도 틀렸네요. 자, 추가적 공동주당의 뜻 직권이네요. 하천 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 등기, 요거는 포락지가 되죠. 포락지는 지적소관청이야. 지적소관청은 강공서죠. 그러니까 무슨 등기? 촉탁 등기가 되네요. 그래서 지우선 X가 되네요. 자, 지역과 관련돼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체납 처분, 법원 처분 저한 맞네요.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오케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한 주택 임차권 등기 법원의 명령에 안 등기. 자, 기업과 관련돼서는 자, 법원의 명령 등기가 아니라 법원에다 신청을 하죠. 이때는 명령이 아니라 촉탁 등기가 됩니다. 기억. 자, 경락대금 그러면 경락대금 완납후 그러면 경락은 법원이죠. 법원은 관공서가 되죠. 이 신청이 붙어야 명령 등기가 돼요. 그러면 촉탁에 한 등기. 그러면 맞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와 연결된 문제가 몇 번이냐 찾아봤더니 1번이 바르게 연결됐네. 자, 문제 21번 복잡합니다. 요거 잘 정리해놔야 돼요. 이것들 문제 21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2번은 등기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 청구는 권리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의무자에게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등기 청구가 관련돼서는 자, 사인 대 사인이죠. 사인 대 사인. 자, 등기를 좀 받아가라. 그게 등기 인수 청구권도 인정된다는 의미가 바로 등기 인수 청구권. 우리 판례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 자, 2번 지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번은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등기 청구는 없으나 등기 신청권은 존재한다. 그러면 등기 청구는 단독 신청에서는 발생할 수 없어요.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하죠. 그러면 자, 그러면 2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네. 등기 청구는 단독 신청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하죠. 자, 한번에 3번 지문에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임으로써 소멸시효에 걸린다. 등기 청구는 채청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겠죠. 그러면 3번도 맞는 지문이 되네.
자, 4번 지문에 대해서 만약 요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했더니 얘가 등기를 안 해줘. 그러면 여기는 자, 법원을 통해서 사인이 법원을 통해서 사인을 강제 집행할 수 있겠죠. 강제 실행할 수 없다. X에 대해. 이때는 법원을 통해서 강제 실현을 하게 되면 무슨 판결이 나오죠? 이행 판결이 나오게 되죠. 이행 판결은 그러면 이행 판결 그러면 몇 조로 가죠? 180. 이행 판결 그러면 자, 이행 판결 간다면 186조 판결이 되겠죠. 그럼 4번은 X가 됩니다. 5번의 상속 인해한 등기는 등기 정권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상속 인해한 등기. 그러면 상속 인해한 등기하고 상속 등기는 달라요. 상속 등기는 이거는 단독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 되죠. 단독 신청으로서 등기 청구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상속인 등기, 이 상속인 등기는 제3자에 의한 신청으로서 제3자에 의한 신청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공동 신청이 됩니다. 공동 신청으로서 상속인 등기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22번 등기 청구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지문들을 우리가 분석한다면 아주 쉬울 수도 있지만 만약 초보자가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항상 문제 22번과 관련돼서는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을 늘 비교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22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3번이 되네요. 23번. 자, 등기 신청형이와 등기 신청의 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 등기부상 등기 의무자는 의사 능력의 행위 능력까지 가져야 된다.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완벽한 행위 능력까지 갖춰져야 돼. 그러면 의사 능력의 행위 능력까지 갖춰야 된다.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 이번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 대한 등기 신청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을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이 지문에 대해서도 조심해야죠. 박찬호 장학회 그 자체가 등기 명인이고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된다?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3번은 갑으로부터 언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원임 무효에서 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갑은 등기 의무자이고 어른 등기 권리자다. 뒤바뀌었죠. 권리자 의무자가 뒤바뀌었네요. 3번은 X. 그러면 2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판례는 정지 조건서를 취하기 때문에 태아에게 등기 신청 적격을 부정하고 있다. 우리 해제 조건서에 대한다면 판례는 이제 태아는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하죠. 우리 판례는 정지 조건서를 취함으로써 태아에 대해서 등기 신청 부적격자가 됩니다. 4번 맞네요. 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조합은 등기 신청 적격이 없습니다. 판례에 따른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4번은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된 문제죠. 적격이라는 것은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를 중요하겠죠. 자, 등기 신청 적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 신청 적격이란 민법상 권리 능력, 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에 대응하는 개념. 등기 절차상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오케이. 민법상의 권리 능력자에게 원칙적으로 모두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고 태아의 경우 학설이 대립이 있으나 실무에는 원칙적으로 태아의 등기 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자, 판례는 불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비법인 사전 재단의 경우 대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된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과 25번은 같은 맥락의 문제겠죠. 그래서 등기 절차상 일반적으로 등기 명의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등기 신청 적격자는 몇 개인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의 경우 동창회, 문중, 존중, 교회 사찰 됩니다. 애국정부 되고요. 특별법상 조합, 농협 수협 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되고요. 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기성회 되죠. 주무관청이 인가 취소된 주택답은 됩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6개가 되네요.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 안 된다고 그래서요. 대한민국 제외한 경우의 지부 안 돼요. 직장, 주택조합 안 됩니다. 그러면 25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문제 24번과 25번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문제 26번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못 깬 것은 단독 신청은 주로 이제 이런 사실이죠. 자, 표제부 등기,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는 것들.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떠나. 자, 단독 신청으로서 주로 표제부,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든지 그 다음에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26번은 단독 신청을 정리하십시오.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전부 표시한 것은 자, 이번에 등기 신청의 의사 표시는 공정정서에 의한 표시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공정정서는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됐지만 강제 집행력은 없어요. 그래서 공정정서는 공동신청입니다. 이번에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한 가사사건에 대해서 등기 절차를 명하는 가사심판이 확정된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자, 판결 동그라미. 그러면 이거는 이행 판결이네요. 자, B번과 관련돼서 이거는 조심해야 돼. 이행 판결. 우리가 판결 중에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숙지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강제 집행력이 있고 등기 진정성과 강제 집행. 그래서 자, 사유비 정교 2단이야. 그래서 2단. 그래서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2단. 단독 신청이 되네. 자, 이번에 등기 권리자가 제기한 소에서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그에 송달된 판결 정보를 첨부하여 신청한 소유권 이전 등기. 우리 판결에 의한 등기는 성소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A적으로 패소한 자는 안 돼요. A가 하나 있기는 하겠지만 패소한 자는 안 돼. 단독 신청이 안 돼요. 그러면 C도 안 되고 B 하나 찾아내고요. 자, 포괄 유증과 관련돼서 조심해야 돼. 우리 유증 등기와 관련돼서는 유언 집행자와 수정자가 있어. 언제나 공동 신청을 해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자, 요 뒤에 관련돼서 우리가 잡을 거는 자, 유하면 공이야. 앞으로 유공이라고 잡아야 돼. 유공. 자, 유증은 공동 신청이야. 앞으로 유공. 2단 유공. 포괄 유증이든 공동신청이든 언제나 공동신청이라는 거. 자, 경락 동그라미. 경락은 관공서죠. 법원이니까 그때는 촉탁 등기로 이루어지네요. 등기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된 권리의 말소 등기. 이거는 단독 신청이네요. 자, 이 법원과 관련돼서 조심할 거는 행방불명이 됐다 해서 행방불명이 됐다. 불명입니다. 자, 행방불명과 관련돼서는 여기는 절차가 좀 필요하죠. 공시최고 절차라는 게 필요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재건 판결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재건 판결서만 받아서 이때는 단독 신청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때는 단독 신청이네. 자, 권리는 다 공동 신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전부 표시한 것.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 B번과 관련돼서 또 하나는 요 행방불명. 그러면 결론적으로 B하고 F가 되겠네. F번이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것들 우리가 이제 이행 판결 단독 신청, 유정은 이제 공동 신청이 됩니다. 행방불명과 관련돼서는 공시채고와 재건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26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7번이네요. 자, 다음 중 등기의무자의 지정을 잘못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네요. 자, 1번의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다. 요거 한번 보죠. 자, A가 B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죠. 자, A와 B의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채무자가 변경됐대.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번 보죠. 자, B라는 사람은 이제 요거는 이제 채권자죠. 자, 채권자면서 이 사람은 저당권자가 됩니다. 저 AB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저당권 설정자가 됩니다. 저당권 설정자. 이게 뭐예요? 채무자 변경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채무자가 변경 시 이쪽으로 변경됐다고 배워봐요. 요거에 대해서. 자, C한테 변경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등기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여기서 채무자 변경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이 뭐 설사 변경을 됐더라도 요 변경 등기에 대해서 B가 C한테 요구할 수는 없거든. 그러면 등기의무자는 누가 된다? 자, 요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뭐가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는 거 맞네요. 자, 그러면 채권자 변경이냐 채무자 변경이냐 우리가 잘 잡아놔야 돼요. 채무자 변경, 채권자 변경 여기에 대해서. 자, 이번에 건저당이 채권 채권을 정액했대. 정액 등기는 무슨 등기하고 같다? 설정 등기하고 같다고 꼭 이야기를 들어놨어요. 자, 문제 27번에 대해서. 자, 2번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이번 지문에 대해서 정액은 무슨 등기하고 같느냐? 설정 등기하고 같아. 정액은 항상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정, 권리자, 의무자가 동일하다. 자, 감액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 정액 설정, 건저당 변경 등기,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건저당 설정자. 정액 등기는 무슨 등기하고 같다? 설정 등기. 감액은 말소 등기. 그러면 2번은 정액이니까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3번 질문이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이 3번 질문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 권리를 우리가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 권리. 만약 가등기가 소유권이라면 이때는 자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죠. 자, B가 A 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요. 가등기 소유권에다 가등기를 해놨다 봅시다. 그러면 C는 처분이 됐겠죠. C한테 처분을 했어요. B가 가등기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유권하고 소유권은 양립이 불가하네. 죽어야죠. 그다음 B는 A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A가 누구냐?
자,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돼.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되고요. 소유권 이에 걸릴 때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도 되고 제3취득자가 돼. 제3취득자가 되죠. 3취득자. 자, 그러면 가등기는 소유권일 때와 소유권 이의 권리를 구분해줘야 돼. 그러면 본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이라면 변동이 없어요. 언제나 가등기 당시 의무자야. 그러면 27번에 3번을 봐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청구권 가등기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 의무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죠. 여전히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은 지상권 전속 기간을 연장 동그라미잖아요. 앞으로 연장은 설정 등기하고 같다. 이제 연장은 설정 등기하고 같아. 자, 연장은 설정. 지상권 변경 등기 등기 의무자는 지상권 설정자다. 오케이. 5번의 전세권 말소 등기죠. 180도로 되바뀌죠.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자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정액 등기는 설정, 감액 등기는 말소. 다시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자, 연장은 설정 등기하고 같습니다.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소유권이라면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되고요. 소유권 이에 권리라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와 제3취득자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